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오늘 무려 400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진짜 뭐 엄청나죠. 토트넘도 이 뜻깊은 경기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올리면서 기념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과거를 앨범을 뒤적거리면서 추억하는 뭐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오늘 손흥민 선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00번째 경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슈팅 하나 있었고요. 볼 터치는 토트넘 골키퍼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적은 18번밖에 터치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대 수비 많이 고립이 됐고, 특히 웨스트햄이 수비 라인을 좀 낮게 가져가면서 공격진들이 그 박스 안쪽에서 볼 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 흐름이었고요. 그래도 이날 쿨루셉스키를 선발해서 뺀 게 주요하면서 존슨과 베르너 조합, 베르너가 올려주고 존슨이 마무리를 짓는 요 정말 토트넘의 모든 팬들이 꿈꿨을 만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앞서 나갔었는데, 이 코너킥 상황, 이게 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토트넘인데 코너킥 상황에서 커트 주마에게 실점을 하면서 그 뒤로는 사실 경기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공수가 빠르게 오가면서 좀 다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갔었는데, 일단 웨스트햄이 홈입니다만 겸손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압박을 세게 걸기보다는 내려와서 수비를 하면서 토트넘이 볼 소유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전반전 점유율이요 29대 71입니다. 네, 그만큼 토트넘이 압도적인 점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위협적인 상황, 슈팅도 덜 때렸고, 좀 경기를 푸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그 빠른 윙어들을 둔 것에 대한 웨스트햄 모예스 감독의 대책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적절한 시점에 쿨루셉스키를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포로, 메디슨, 벤탄쿠르의 실책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반더벤의 복귀가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옐로카드를, 불필요한 플레이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후반전에 좀 카드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 참 어떤 팀을 만나든 어떤 뭐 홈에서 하든 원정에서 하든 늘 공격적인 축구 라인 끌어올리고, 특히 풀백들 다 끌어올리고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여기에 웨스트햄이 나름의 해법을 들고 나왔는데 후반전에 과연 어떤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게 될지, 오늘 전반전에 저희 그 스포츠 팬님이 오셨기 때문에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 골 무조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경기입니다. 400경기째 출전, 통산 160골 82동. 진짜 살아있는 레전드 손흥민 선수. 오늘 공격 포인트 추가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팀이 좀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도를 좀 했으면 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좀 볼 갖고 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공략법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좀 아쉬운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전반보다 늘 후반이 나왔던 최근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시합에서는 후반에 더 어려운 경기, 답답한 경기를 했어요. 웨스트햄은 라인을 내리고 잔뜩 웅크린 채로 기다리는 축구를 했는데 토트넘이 외곽에서 공을 돌릴 뿐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프타임 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날 부진했던 페드로 포로, 메디슨,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을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체 타이밍, 지금 토트넘이 그 어느 때보다 교체 멤버가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풍성한데 오늘 경기는 이제 교체 타이밍도 그렇고 바꾸는 방식도 그렇고 좀 엇박자가 시합이 아니었나. 웨스트햄은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교체를 끝날 때까지 아예 안 했습니다. 이날 교체 카드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웨스트햄은 모예스 감독이 계획했던 대로 경기가 정말 잘 풀렸다는 얘기죠. 그 상대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흐름을 깨기 위해서 결국 교체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축구의 매력이라면 매력인데 그걸 통한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질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 풀타임을 쏘았습니다. 수비수 4명, 골키퍼 빼고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2명, 또 2선 공격수 3명, 이 5자리를 다 바꿨기 때문에 최근 벅찬 일정 속에 진짜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있는 손흥민 선수일 텐데 지금 일정이 또 그 원래 다음 경기가 화요일 새벽,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있었거든요. 노팅엄전이. 그런데 현지 철도 파업 때문에 경기 일정을 하루를 땡겼어요. 월요일 새벽으로. 그래서 휴식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첼시, 뉴캐슬 뭐 이런 강팀과의 경기들이 쭉 지금 4월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 무승부에 그친 것이 특히 선제골 넣고도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보고 가야죠. 개인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라인업 용단, 그러니까 클루셉스키를 드디어 선발에서 빼고 존슨, 베르너의 요 윙어 조합을 구축을 했던 거, 이게 굉장히 좀 결정적인 이번 선발 라인업에서 그런 선택이었고, 요게 또 시작하자마자 성과를 봤다는 거죠. 전반 5분 만에 나온 선제골, 이게 양쪽에 발빠른 윙어들을 기용한 것이 적중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그 도움과 골을 합작을 했죠. 그 베르나가 왼쪽 돌파해가지고 올려준 걸 빠져들어가던 존슨 선수가 아주 간결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골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고, 특히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됐던 클루셉스키가 이날 경기력이 꽝이었습니다. 진짜. 물론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메디슨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메디슨을 빼고 그 자리에 투입을 해서 좀 다른 역할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클루셉스키가 중앙지향적인 그 윙어로서의 어떤 그 자리매김을 했던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이 그 메디슨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전에서 밀린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팀 경기력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특히 그 섭섭이가 그 종료 직전에 했던 고크로스 시도, 와, 복장이 터지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또 히샬리송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줄 필요가 없어서, 이게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옵사이드 됐으니까. 그런데 그 선택을 했던 것도 아쉽지만 그나마 그 패스가 정확치도 않았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박스 근처에서부터 없는 힘 짜내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만들어준 찬스였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히샬리송이 옵사이드였는데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존슨 선수와 베르너 선수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그 골,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분 뒤에 코너킥 상황에서 그 주마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동점이 됐고, 그 뒤로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찬스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근데 토트넘은 세트피스 수비 좀 보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이 있을 때는 케인이 내려와서 많이 좀 그 가세를 해주면서, 케인이 또 공중볼 따내는데 일각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백이, 공격은 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주면서 어느 정도 좀 그 만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수비 쪽에서는 확실히 공백이 많이 느껴집니다. 요거는 어떻게든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요소고요. 아무튼 웨스트햄이 늘 토트넘한테는 빡빡한 상대인데, 홈에서 웨스트햄에게 졌던 토트넘 입장에서 이번에 원정 오면서 정말 서력전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간만에 이른 시간에 터진 전반전 골에도 불구하고 리드를 못 지켰어요. 1대1로 좀 비기고 말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순위표 보시면 4위 탈환의 꿈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날 점유율이 거의 뭐 7대3으로 앞섰는데요. 완벽하다고 하면 골 찬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 만큼 박스 안으로의 볼 투입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날 웨스트햄이 풀백들을 안 올리고 사이드 틀어막고, 또 중앙에서는 커트 주마하고 그 위쪽에 미드필드에 있던 수책이 손흥민 선수의 활동 반경을 계속 좀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토트넘 공격 쪽에서 볼이 제대로 돌지 않는 어려움이 꽤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좀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시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도 좀 때리고, 좀 과감하게, 좀 쉽지 않더라도 성공했을 때 좀 그 오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상대가 빠르게 수비 복귀하고 속공할 만한 기회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좀 말려들어가지고 템포가 너무 늦고, 또 앞쪽으로 나가는 종패스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면서
경기가 좀 시종일관 답답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날 주심 판정이 좀 허술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날 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파케타 선수, 와 진짜 반칙성 충돌을 여러 번 했는데 카드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카드가 나왔다면 좀 위축이 되면서 토트넘이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그 위치 겹치는 메디슨한테 이 파케타가 거의 몸통 박치기 수준으로 달려드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반 42분 이 장면은 좀 맥락 없이 과하게 충돌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여기서 좀 카드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승부의 어떤 분수령급의 장면인데요. 여기서 박스 근처에서 파케타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 메디슨을 뒤에서 그냥 덮쳐버리거든요. 밀어 넘어뜨렸는데 여기서 옐로카드 안 준 건 물론이고 파울 자체를 안 불었습니다. 여기서 파울 선언 됐다면 굉장히 좀 가능성 확률 높은 그런 득점 기회를 노릴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의아했던 장면이었고, 아무튼 이런 흐름이 경기 내내 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대의 어떤 거친 압박에 대한 좀 베네핏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이 잠그는 상대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미 전술이 많이 노출돼 있어서 풀럼전 때 좀 많이 당했습니다만 상대가 파해법을 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전술을 들이대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게 좀 풀릴 때가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다 굉장히 비겼지만 원정에서 패한 팀의 선수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짠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남은 중요한 일정들, 지금 5위 자리도 지금 분위기면 쉽지 않습니다. 매 경기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토트넘인데, 특히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피로가 쌓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자,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 경기 1대1로 비긴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째 출전 경기 후토크였습니다.